안녕하세요. 평택 지지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한번 집중 탐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중주택이 지제 신도시만 허가가 나요. 다중주택이. 그래서 다중주택이 어떠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집중 탐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비교. 자, 다가구주택이 뭐고 다중주택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걸 비교를 하고 결론을 내는 순서대로 가지도록 할게요. 이 오늘 다중과 다가구의 비교가 2023년도 최신 버전이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지제 신도시에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서울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중이냐 다가구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완벽히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법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뭔가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연면적이 660평방제곱미터 이하, 바닥면적 합계다. 연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세 계층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밖에 안 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 장점, 다가구 장점, 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살면서 월세 수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 세대를 보통 이제 4층에 많이 두는데 주인이 살면서 월세를 받는다 이런 점이 있고 양도세 비과세가 됐고 그 다음에 지가가 상승으로 인하여 양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세대 구성이 다양해요. 원룸, 투룸, 쓰리룸, 주인 세대. 그 다음에 방의 크기와 구조가 넉넉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매매 가격이 높아요. 왜냐하면 투룸, 쓰리룸 많이 짓다 보니까 수익률도 낮고 그 다음에 적은 대지에 건축이 어렵고 그리고 황금성 재매매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가구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로망이에요. 직장인들이 로망. 내가 주인이 살면서 2, 3층은 월세를 받는 이 로망인데 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는 좀 이 다가구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주인은 아파트에 살고 월세 사는 것을 따로둬야 되지 주인이 살면서 월세 받는 거는 좀 고전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건 참조하시기 바라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의 평면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평면은 이제 보통 엘리베이터를 저는 딱 봐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왔을 때 가구가 여기 한 세대. 그 다음에 이 타고 여기 2세대, 여기 타고 여기 3세대, 3세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3세대인데, 그러니까 투룸이잖아요. 요건 투룸, 그죠? 이렇게 현관 들어와서 거실을 방 하나, 투룸에 화장실 하나, 여기는, 여기로 현관이 들어와서 여기 방 하나, 안방 하나, 거실. 그러니까 요거는, 원룸에, 그러니까 투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실 하나 있고. 요거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방이 2개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욕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돼 있다. 이 전형적인 다가구 평면도예요. 예.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우수 사례를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좀 평범한 스타일보다 이런 색다른 스타일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뉴 디자인을 많이 우리가 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저 뽑아봤어요. 그리고 내부는 뭐 좀 이렇게 요즘에 그 11자형 주방 이런 식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창은 다락이에요, 이건요. 다락을 많이 좀 개방을 해서 저희 그 평택 지지역 방송국은 유리를 많이 배치를 했다. 이런 걸 참조하시면 되고. 요 유리를 많이 배치하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런 트렌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수는 이제 다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테라스를 많이 만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테라스를 많이 활용한 다가구 주택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 다중주택도 건축법에 용도별 종류가 나와 있어요. 4가지로 표시할게요.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가졌는데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취사 설치를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660평방제곱미터예요. 3개층 이하고. 그 다음에 최소 면적은 시 조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할 점 뭐냐. 세대수가 제한이 없어요. 다중은. 50세대든 100세대든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중주택은. 그래서 다중주택은 땅이 넓으면은 이제 기숙사랑 좀 헷갈리는데 저는 다중주택을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3개층 이하 세대수 제한이 없으니까 뭐 30세대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중주택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 수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재매매가 잘 돼요.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적은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차장이 적어도 많은 원룸을 건축해요. 30세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단점은 주차시설이 좀 약하고 취사시설은 못해요. 취사는 뭐냐면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설계에 잘 반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는 이 주차시설과 취사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한번 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평면도 예예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 잡는 평면도인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 거예요. 셋, 9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층에 9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저기 취사시설은 가운데 하나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돼 있다. 이런 곳이 다중주택이 사례예요.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좋죠. 그러니까 재매매도 잘 되는 거죠. 자, 우수 사례입니다. 저희 다중주택도 독특한 스타일을 많이 구현을 해요. 그래서 평범한 스타일은 저리 가고 새로운 뉴 디자인으로 해서 저희가 다중주택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좀 이쁘지 않습니까? 색다르고. 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비교를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놨어요. 공통점은 거의 똑같아요. 뭐 3개층 60.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이 주차 대수가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세대수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세대수.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세대수가 19세대로 제한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여기는 다중은 세대수 제한이 없어요. 세대수 제한. 이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률을 원할 때는 다중주택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대수에 대한 비교를 해놨어요. 주차 대수는 다가구는 세대당 거의 한 대예요. 여기요. 다중주택은 200회배당 한 대예요. 200회배당 한 대. 200회배당 한 대. 한 대입니다. 자, 참고할 다가구 다중주택의 내부 평면도예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 평면도를 저희가 많이 지향을 하는데 적으니까 이제 침대를 조금 높이고 요거는 이제 계단을 가구로 이렇게 배치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고정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해서 2개 가구를 넣어서 계단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침대에서 생활하고 여기는 이제 수납장이라든지 여기 이제 책상 대용으로 쓰고 식탁 대용으로 쓰고 여기는 이제 TV 이렇게 거실을 두고 여기 침실을 두고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 유니트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평택 지제 신도시나 아니면 외부의 다중주택의 표준 하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니 복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그러니까 공간의 효율성을 그러니까 수직 공간, 그러니까 상하층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택 지제역 부동산은 디자인 전문가, 홍대 출신들, 그다음에 국민대 디자인 출신들이 와서 이 디자인 연구를 많이 해요. 건축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사무실은 공인중개사도 여러 명 있지만 건축 전문가, 이 디자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금융 전문가도 있어요. 은행에서 수십 년간 이 금융 쪽만 전문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금융, 디자인, 부동산 이런 분석이 다 되니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은 재산의 증식이 많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해놓은 거고, 이런 거 참 이쁘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침대를 한쪽에 몰아서 이제 이런 칸막이를 둬서 이런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이쪽에 책상을 배치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 선호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니트를 한 2개로 해서 이런 유니트랑 아까 본 유니트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복층을 이용한 사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용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공용 공간에서
요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뭐 세탁도 하고 건조도 하고 이런 공간이죠. 공용 보건 공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나는 얼굴이죠. 여기 안에서 잠은 자고 이 식사는 같이 하고 그리고 세탁도 이불이라든지 아니면 건조기라든지 이런 게 공용 시설이 돼 있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자 결론은 여러분 지제 신도시만 다중주택 허가가 납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고도 지제 신도시 땅값이 좀 앞으로 많이 상승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이유가 지제 신도시만 다중주택이 허가나고 다세대 주택이 허가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강남, 분당, 판교, 동탄, 광교, 지제역 이렇게 신도시를 많이 이렇게 땅을 많이 사고 건축을 많이 했는데 이 지제 신도시에 다중주택 허가난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중주택은 지제 신도시에 허가난다. 유념하게 바라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이 좋아요. 다중주택은 수익률이 좋다는 건 뭡니까? 매매가 원활하다는 얘기죠. 매매가. 그래서 세 번째로는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에 유리해요. 주차 대수 200세대당 한 대예요. 그래서 보통 5세대면 주차 한 대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중주택은 세대수에 제한이 없어요. 다가구는 제한이 있는데 다중주택은 세대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대수 제한이 없는 다중주택을 30세대든 뭐 40세대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가구 주택은 주인 세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세대를 만들고 매매할 경우에는 다가구를 워낙 하자는 얘기고 여섯 번째는 다중주택을 호텔식으로 건축하자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호텔식으로 건축을 해서 좀 밸류를 높게 이렇게 팔자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현황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시면 좋고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은 확실한 대안, 좋은 다중주택의 대안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자기 토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건축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지제역 부동산과 평택 지제역 방송국의 구독, 알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